당신이 평생 모아도 못 만질 돈을 단 한 명이 쥐고 있다면 그게 과연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그 시점에 딱 맞게 서 있었던 걸까요? 억만장자 한 명이 탄생하는 순간은 단순히 부자 한 명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자본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고 시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거든요. 그 변화의 물결을 남보다 먼저 읽어낸 사람, 그 타이밍에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 그들이 첫 번째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오늘은 나라별 최초 억만장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공통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순위는 억만장자가 처음 탄생한 연도 기준입니다. 가장 늦은 나라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위는 스페인 1997년입니다. 주인공은 자라를 만든 아만시오 오르테가인데 이 사람 전략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새 디자인이 나오면 2주 안에 전 세계 매장에 걸어버리는 겁니다. 광고에 돈을 쏟는 대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목 좋은 자리에 매장을 내고 명품도 저가도 아닌 그냥 빠름 하나로 승부를 본 거거든요. 오르테가가 처음 시작한 건 작은 의류 공장이었어요.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고 직접 팔면서 중간 단계를 전부 없앤 거죠. 그 방식이 이후 패스트 패션이라는 산업 전체를 만들어냈고 지금 오르테가 재산은 1000억 달러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스페인이 유럽 단일 시장에 완전히 편입되면서 소비 열기가 폭발하던 바로 그 시점에 오르테가는 이미 정상에 올라서 있었는데 그 타이밍 하나가 전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9위는 인도 1991년입니다. 주인공은 디루바이 안바니인데 젊은 시절 예멘에서 주유소 직원으로 일했다가 귀국한 뒤 원사 무역으로 시작해서 석유화학과 섬유로 인도 최초의 억만장자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처음엔 자본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는데 인도 정부의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 구조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가장 유리한 자리를 먼저 찾아낸 거거든요.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규칙 안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선점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타이밍이에요. 1991년은 인도가 외환 위기로 바닥을 치고 나서 경제 자유화를 전격 선언한 바로 그 해거든요. 나라가 문을 여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미 준비를 맞춰두고 기다리던 사람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8위는 중국 1988년입니다. 룽이런이라는 인물인데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이죠. 그는 국영 자본과 민간 자본 사이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사업을 키운 인물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 그러니까 이익만 내면 방법은 따지지 않겠다는 그 기조를 가장 먼저 돈으로 현실화한 사람이에요. 그가 운영한 기업은 중신그룹이라는 국제 투자회사였는데 국가 자본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해외 투자와 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당시 중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불과 37년 만에 중국이 미국과 억만장자 수를 경쟁할 만큼 덩치를 키워버린 걸 생각하면 그 긴 여정의 출발점에 룽이런이 있었다는 게 새삼 실감이 가죠. 7위와 6위, 5위는 전부 1987년에 몰려 있습니다. 한 해에 세 나라에서 첫 억만장자가 동시에 탄생한 건데 각자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7위, 일본의 스스미 요시아키는 부동산과 유통으로 정상에 올랐는데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의 절정이었거든요.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 부동산 가치보다 높다는 말이 실제로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이브 그룹을 이끌면서 철도, 백화점, 호텔, 스키 리조트까지 일본 전역에 걸쳐 엄청난 자산을 쌓아 올렸는데 문제는 그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버블이 절정일 때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동시에 그건 일본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끝자락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버블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처참하게 꺼져버렸고 일본은 그 후유증을 지금도 안고 있거든요. 6위, 같은 해 영국의 제임스 골드스미스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조업도 부동산도 아니었고 기업을 사들인 뒤 구조를 뜯어고쳐서 되파는 방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M&A나 사모펀드라고 부르는 그 방식의 원조격입니다. 유럽이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던 바로 그 전환점에서 돈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어낸 사람이 골드스미스였던 거죠. 5위, 홍콩의 리카싱도 1987년에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플라스틱 조화 공장에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덩치를 키운 뒤 항만, 통신, 유통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아시아 자본의 상징이 된 인물이에요.
1987년은 홍콩이 본격적으로 아시아 금융 허브로 떠오르던 시점과 딱 맞아 있었고, 맨손으로 시작해서 캐나다와 유럽까지 진출한 리카싱은 이후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같은 1987년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나왔습니다. 4위, 바로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인데, 설탕 공장에서 시작해서 전자, 반도체, 금융, 보험까지 한국 재벌 구조의 완성형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이병철 회장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다음 산업을 내다봤다는 겁니다. 설탕이 될 때 섬유로 갔고, 섬유가 될 때 전자로 갔고, 전자가 자리를 잡을 때 반도체를 선택했거든요. 한 우물만 판 게 아니라 다음 우물이 어디 생길지를 먼저 보고 움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세계 억만장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린 바로 그 1987년이 그분이 세상을 떠난 해라는 거거든요. 창업자의 마지막 해에 대한민국이 세계 억만장자 지도에 처음으로 올라선 겁니다. 생각할수록 묘한 타이밍이죠. 3위는 독일 1985년입니다. 알디마트의 공동 창업자 테오 알브레히트인데, 이분 경영 철학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최대한 싸게 팔고 최대한 쓸데없는 걸 없애고 비용을 끝까지 줄이는 거거든요. 알디는 진열 방식부터 다른데, 박스째 갖다 놓고 계산대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매장 자체도 아주 작게 유지합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어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화려한 마케팅도 없고 고급 전략도 없습니다. 그냥 원가를 줄이고 또 줄이면서 이익 구조를 완성한 건데, 실용이 먼저라는 독일의 국민성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독일 최초의 억만장자를 탄생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2위는 캐나다 1982년입니다. 케네스 톰슨인데 석유도 제조업도 아니었어요. 신문사와 잡지사를 줄줄이 사들이면서 정보를 손에 쥐는 방식으로 부를 쌓았거든요. 콘텐츠가 힘이라는 걸 수십 년 앞서 꿰뚫어 본 겁니다. 지금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걸 보면 톰슨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실감이 가죠. 아버지 로이 톰슨이 기반을 닦았고, 케네스가 그걸 세계적인 미디어 제국으로 키워냈는데, 자산이 아니라 정보를 독점하는 게 더 오래가는 부의 방식이라는 걸 이 집안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1위가 따로 있습니다. 캐나다와 1위 사이에 무려 66년이라는 간격이 있거든요. 1위는 미국 1916년입니다. 존 D. 록펠러,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억만장자예요. 그가 만든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 시장의 90%에서 95% 수준을 장악한 독점 기업이었는데, 그 구조 위에서 인류 최초의 자본주의 완성형이 탄생한 겁니다. 록펠러는 정유소를 하나씩 사들이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압박해서 파산시킨 뒤 흡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했는데, 당시에는 이게 위법이 아니었거든요. 규칙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록펠러 이후에야 독점 규제법이 만들어졌으니 그가 자본주의의 문제를 처음으로 드러낸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의 재산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4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6천억 달러라는 추정도 나오는데, 현재 세계 최고 부자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에요. 열 나라 최초의 억만장자들을 살펴보고 나면 하나의 패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억만장자는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시장이 열리고 자본이 자유롭게 흐르고 제도가 막 갖춰지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정확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첫 번째가 됩니다. 방식은 전부 달랐거든요. 제조업으로 간 사람, 금융으로 간 사람, 미디어로 간 사람, 유통으로 간 사람. 그런데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 시점에 가장 희소한 것을 가장 먼저 손에 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록펠러는 에너지를, 톰슨은 정보를, 리카싱은 공간을, 오르테가는 속도를 파았습니다. 천재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경제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남보다 먼저 읽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눈 하나가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상 랭킹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